코웨이를 되사온 지 석 달 만에 다시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재인수로 계열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시장은 예상됐던 승자의 저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 분야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 하반기부터는 연 2회로 늘어납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비트코인이 보름 만에 50%가 급등하면서 1,6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대기업 블록체인 시장 참여 등 여파로 다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특히 연내 매각을 위한 전제 조건인 정관 변경 안건도 주주들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오늘 오전에 아시아나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아시아나항공 본관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정관 변경 등 총 3가지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이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3가지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모두 가결됐습니다. 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게 이 매각과 관련된 정관 변경 안건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관 변경 안건은 발행 주식 수의 총수를 기존 4억 주에서 6억 주로 확대하고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하면 그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이 확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구조 해소가 기대됩니다. 전환사채는 산업은행에 1천억 원 규모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추후 선정될 인수자도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향후 아시아나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번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가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수순을 차질 없이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임시주총에서 7월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이후 인수 후보자 선정과 매수인 실사,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연내 매각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관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된 만큼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정수기로 유명한 회사죠.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다시 매물로 내놨습니다. 지난 3월 MBK 파트너스로부터 코웨이를 되사들인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서 기자, 웅진이 웅진코웨이를 재매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지난 3월 6년 만에 다시 찾아온 웅진코웨이를 또다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웅진그룹은 재무적 리스크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절치부심 끝에 다시 찾아온 지도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자금 사정 때문입니다.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를 되사는데 약 2조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1조 6천억 원을 빚으로 조달했는데요. 빚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계열사 중 태양열 업체인 웅진에너지가 지난달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여파로 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웅진의 신용 등급이 BBB-로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에 경색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윤석금 회장은 시간을 끌다가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매각 대상은 웅진싱크빅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25.08%입니다. 업계 1인 웅진코웨이가 누구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서 정수기는 물론 렌탈업계에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세계 최대 산유국의 실력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한 소식 정윤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왕세자가 방한을 했죠.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다고요? 네, 이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왕위 계승자의 방한은 21년 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협력 분야 외에 수소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한 뒤 S-오일 복합 석유화학시설 준공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시설은 국내 정유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진 5조 원이 투자됐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오천에는 우리 경제인들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이 이제 최대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 간 협력 외에 S-오일,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등과 약 1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람코는 우리 기업들과 모두 12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S-오일은 복합 석유화학 시설 외에 울산에 약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아람코와 지난 25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람코는 또 현대중공업과의 협력 관계를 조선 석유화까지 넓히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는 사우디 원유를 공급받는 원유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우리 5대 그룹 총수들과 예정에는 없던 깜짝 합동회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오후 8시 40분경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 만남은 예정이 없었는데 이 부회장의 초청으로 약 5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그룹 총수들과 글로벌 경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우디에 대한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 만남 말고도 뭐 1대1로 만난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 승지원 단체 환담 직후에 왕세자를 따로 만났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 5G나 인공지능 등 ICT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오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른 총수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등에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최태원 회장은 석유화학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강모 회장은 사우디에서 ICT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가 경제 구조를 석유 중심에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꾸려는 계획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우디 왕세자 방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6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수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회복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올해 연간 수출이 6천억 달러 아래로 전망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연간 수출액이 6.4% 감소한 5,66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처음 6천억 달러를 뛰어넘은 6,049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1년 만에 6천억 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셈입니다. 수입은 4.1% 줄어들 것으로 보여 무역 수지의 경우 53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습니다. 네, 최대 수출 종목인 반도체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도체 연간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1,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등에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회복 시점도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주요 품목들은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네, 석유화학 제품은 유가 하락과 시설 정비로 인해, 철강 제품은 수요 정체와 미국 등의 수입 규제로 인해 각각 하반기 전망이 역시 밝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선박 등은 하반기 중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속에서 SUV와 친환경차 수출 확대, 신차 효과 등의 영향으로 연간 5.2%의 증가율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등화를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올해도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사용자위원들이 회의를 안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위원회는 어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전체 27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시급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안건도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두 안건에서 사용자 측 요구가 모두 무산된 건데요. 사용자 측은 월급 환산액은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오늘 열리는 마지막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일인데 결국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네, 최저임금위는 일단 예정대로 오늘 마지막 6차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 기한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지난해 법정 기한을 2주나 넘긴 후에야 결정됐는데요.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무산되자 마지막 전원회의까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가 늘어나고 또 아동수당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소득층에게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연 2회로 지급 횟수가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는데 올해부터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12월에 지급을 받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올해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2회 지급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사업자는 기존대로 1년에 한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다고요? 네, 정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올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근로환경과 관련해선 다음 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실시되고요. 부당한 채용을 청탁하거나 강요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제도 중에선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해당됐던 난임치료의 보험 적용이 다음 달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10월부터는 4대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복부 및 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이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내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달 10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정책을 검색하고 담당 공무원과 바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SK텔레콤 등 31개 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노력을 평가한 동반 성장 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 결과를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189개 기업의 동반 성장 지수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31곳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와 SK텔레콤, CJ제일제당, 또 GS건설, 현대모비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남양유업과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등 64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대우건설과 이랜드리테일 등 68곳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와 조달청 공고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업종이 평가 대상 기업 9곳 모두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아 올해도 강세를 나타냈고 건설업종은 최우수 등급을 무려 6곳이나 배출하면서 개선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덕양산업과 서현이화 등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7곳은 최하인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수로는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동반 성장 노력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요.
네, 동반위에서 동반성장 지수를 산정할 때 이 함께 조사하는 이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올 상반기 대기업 1, 2차 협력사 1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체감도 평균 점수가 79.3점으로 전년보다 1.2점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거래 관계는 88.2점으로 작년과 동일했지만 이 협력 관계는 56.4점으로 2.9점이나 떨어졌고 운영 체계도 74.8점으로 1.1점 하락했습니다. 또 특히 2차 협력사 이 체감도 역시 64.5점으로 전년보다 1.7점 낮아져 2차 협력사에 대한 이 동반 성장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 평가를 통해서 보증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심사 방법과 전결권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신보는 올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내년부터 대상 기업을 확대해서 기업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1,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규제가 도입되고 또 페이스북이 자사 암호화폐 백서를 발표하는 등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이상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송 기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오늘 오전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1,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1,500만 원대로 다시 내려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 몇 달 사이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가격 오름폭이 더 커져서 지난 25일에는 1,300만 원, 26일에는 1,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급등이란 말이 맞는 건데 이렇게 다시 치솟는 배경은 뭡니까? 일단 해외발 호재들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 21일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 FATA가 암호화폐 업체들에게 은행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국제기구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를 부추겼습니다. 또 세계 최대 SNS 업체죠. 페이스북이 자사 암호화폐 리브라의 백서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공식화한 것도 암호화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가격 급등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만한 호재들이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현 시세에 대해서는 이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 블록체인 개발업체 글로스포 김태원 대표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더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와 같은 대폭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운영 네트워크인 메인넷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을 함께 운영할 거버넌스 카운슬 기업에 LG와 셀트리온 또 넷마블 등이 참여했다면서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클레이튼은 대중성과 빠른 처리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지난 10월 처음 공개된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쳤습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른바 OEM 펀드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하나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금감원의 제재심 안건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쯤 제재심을 열고 불법 OEM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에 제재심이 열렸지만 당시 회의가 길어지면서 제재안에 대한 결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 등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인데요. 금감원은 파인아시아 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NH농협은행의 지시에 따라 불법으로 OEM 펀드를 설정해 운용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네,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과 같은 보유자산을 펀드에 편입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펀드 운영에 두 증권사가 불법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금감원은 OEM 펀드 관련 법 조항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요즘 탈모 있는 분들 있으시죠? 탈모 관련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하거나 부풀려서 광고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기자,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곳들 얼마나 됩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치료나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무려 2,000건이 넘는 허위 과장 광고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샴푸와 트리트먼트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이 1,400여 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요. 대부분 탈모를 방지해준다거나 탈모 호르몬 억제, 심지어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광고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2017년 5월 이후 의약 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는데요. 여전히 의약 외품으로 광고하거나 대학 교수 연구개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식품이나 의약품 적발 사례도 많다고요? 네, 식품은 400여 개 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를 통한 광고인데요. 한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 예방이나 남성 호르몬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등 임상이라는 표현을 이용했고요. 또 다른 제품은 섭취 후 보름 뒤부터 머리 빠짐이 줄어든다거나 2달 섭취 후 혈액순환 개선으로 탈모 효과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체험 후기를 이용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 치료제를 판매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들의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세계 경제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레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여전한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어서 이번 회담이 확전과 휴전의 중대고비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들어 집배원 인력이 늘면서 노동시간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집배원 수는 2015년 18,000여 명에서 올해 4월 2만여 명으로 9.1% 늘었고 연간 노동시간은 2,488시간에서 2,403시간으로 3.4% 줄었습니다. 우정노조가 대규모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 감소와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는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67% 오름세를 보이며 2,13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소폭 오름세 보이며 710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예상 수준에 부합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1.6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128단 4D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오늘 3.4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소차와 관련을 해서 지금 수소차 관련주 일진다이아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석유회사 아람코가 수소차 동맹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현대차는 현재 0.35%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5.6%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진코웨이입니다. 웅진그룹이 3개월 만에 코웨이를 재매각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죠. 오늘 1.8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